보자, 21번 보자. assuming의 형광펜 분사 구문이야. 가정하면서 접속사 대 생략됐고 유전자 편집이 인간에게서 입증이 된다고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끊어주고 그것은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세 동그라미 뒤에 투의 동그라미 이 투 가주어 진주어로 가야겠네. 그럼 여기서 이는 해석 안 하는 거고 보일지도 모릅니다. 로지컬의 형광펜 preferable의 형광펜 seem이라는 동사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뒤에가 보어 자리라 형용사를 써야지 부사인 ly 들어가면 틀리는 거지. logical 논리적이고 심지어 바람직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형용사와 형용사는 이렇게 콤마로 나열해도 상관없는 거야. 교정하는 것이 질병을 야기하는 돌연변이를 가장 이른 가능한 단계에서 삶에 해로운 유전자가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begin 다음에 투부정사 ing 다 되는 거지. 야기하는 것을 심각한 문제를 끊어.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니? 치료 목적의 유전자 편집 플러스가 되는 거지. 치료를 목적으로 유전자를 편집한다는 얘기는 변형시키는 게 좋다라는 얘기야. 두 번째 문장, 예세 형광펜. 두 번째 문장이 역접이면 주제가 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그랬지? 여기가 주제문이야. 한 번 이 투 가주어진 주어 가능해지면 변형시키는 것이 배아의 돌연변이가 된 유전자를 정상적 유전자로 분명히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좋게 하려는 정상적 유전자를 더 우수한 버전으로 끊어. 두 번째 문장. 유전자를 업그레이드 하려는 유혹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치료 목적으로 시작하다가 하다 보니까 그냥 뛰어난 유전자로 바꾸는 게 어떨까? 내가 이제 애를 가질 건데, 애를 낳을 건데 유전자를 막 억지로 조작해가지고 막 성별도 바꾸고 IQ도 바꾸고 막 백인으로 바꾸고 금발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안 좋다라는 거지. 문제점이야. 그 다음 문장 가보자. 예시야.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까? begin 다음에 투부정사 써도 된다고 그랬지? 편집하는 것을 유전자를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낮추기 위해 그래서 lure 얘 조심해야 되지.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거야. er 붙이면 더 낮은 low의 비교급도 되지만 er을 붙임으로써 동사도 돼. 낮추다가 되는 거지. 낮추다. 그래서 to lure 낮추기 위해 이렇게 그들의 평생의 위험성을 심장병이나 암에 What about ing? 뭐뭐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giving의 1번 주는 게 어떻습니까?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유익한 특성을
더 강한 체력과 increased의 동그라미 뒤로 화살표. 향상되어진 인지적 능력과 같은 또는 changing의 2번 ing 병렬 구조야.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신체적 특성을 눈과 머리 색과 같은 선생님 방금 얘기한 거지. 우수성을 위한 유전자 편집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처음에는 치료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이제는 막 미용을 목적으로 우수함을 목적으로 막 변형시킨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문장 이 글의 결론. 추구는 완벽함을 위한 거의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nature 형광펜. seem은 이형식 동사. 뒤에 보어 자리야 형용사 들어간 거지. 부사 ly 안 되는 거고 사람의 본성에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시작한다면 내려가기를 이 미끄러운 경사길을 여기서 경사길을 내려간다라는 건 뭐야? 유전자 변형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좋아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놓인 곳에. 그래서 마지막 문장.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경고가 되는 거지. 내가 내 아이를 낳기도 전에 유전자 변형을 할 거야. 근데 했는데 낳았더니 결과가 엉망진창이야. 안 좋은 거야. 내가 눈이 빨강색이면 좋을 줄 알았는데 빨강색 했더니 막 무서워. 충혈된 것 같아. 판단 미스네. 그렇다고 뭐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 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우수성을 위한 유전자 변형의 위험성이야. 우수성을 위한 유전자 변형의 위험성. 다음 31번으로 가보자. 플라톤은 주장했습니다. 접속사례. 당신이 무언가를 볼 때, 그래서 that부터 콤마 가로치고 인상을 주는 너에게 아름답다고. 당신은 정말로 단지 보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반영을 진정한 아름다움에. 그래서 저스테이지의 형광펜. 저스테이지는 마치 뭐뭐처럼 비유의 파트라고 그랬지. 하나의 그림이나 또는 심지어 하나의 사진이 오직 포착하는 것처럼 일부를 실제의 것에 끊어. 주어 동사 목적어만 살려볼까? 첫 문장 무슨 얘기야? 진정한 아름다움의 부분적 인식이 되는 거야. 진짜 아름다움의 일부분을 인식하고 있다. 보고 있다라는 거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부분을 봅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진정한 아름다움은 동격의 월, 즉 와세 형광펜. 와시냐 대시냐는 하도 많이 나오는 문제잖아. 와 뒤에가 불완전이지. 불완전. 컬이라는 동사를 알아야 돼. 부르다라는 동사는 대표적인 오형식이잖아. 컬 A, B 기억나? A를 B라고 부르다 이렇게 하라 했잖아.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없는 거야. 불완전이라고. 왓 앞에 선행사 없지. 왓을 써야지. 여기 됐으면 틀리는 자리야. 플라톤이 아름다움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특정한 색상, 모양 또는 크기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무슨 얘기니? 추상적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지. 정해진 형태가 없습니다. 추상적인 형태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정해진 것이 없다. 그래서 레더의 형광펜 첫 번째 연결사 1번이고 이 문장 가로치고 끼워 넣기. 레더가 그 대신에 오히려 이런 뜻인데 이 연결사를 품고 끼워 넣기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온다고 그랬지? 우리 모의고사 수업 시간에 알려줬잖아. 레더가 나왔어. 앞문장이 뭐라고 했어? 부정문이라고 그랬지. 부정문이 나오고 긍정문으로 바뀌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뀌는 구간 레더를 쓴다. 그래서 요 문장 가로치고 끼워 넣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야. 이 주어 끌어와. 진정한 아름다움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숫자 5처럼. 그래서 여기가 주제문. 추상적 개념인 진정한 아름다움. 여기가 주제가 되는 거야.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추상적인 개념이다. 비율을 숫자 5에다가 했는데 숫자 5에 왜 비율을 했을까? 생각해봐. 숫자라는 것은 원래 그냥 있는 거야?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5개를 놓고 야 지금부터 이렇게 5개가 있으면 이름을 5야, 5이야 이렇게 이름을 짓자. 사람끼리 약속하니까 그게 이름이 지어진 거잖아. 맞아? 실제로 5개라는 게 물체적으로 있는 거야? 아니잖아. 그치? 어떤 펜을 보고 넌 5이야 이게 아니라 약속을 한 거잖아. 그래서 추상적 개념에 대한 숫자와 비유가 들어간 거지. 그 다음 문장. 당신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을. 숫자 5의 그림을 파란색이나 빨강색 잉크로 크거나 작게 하지만 숫자 5 그 자체는 이런 것 중 어떤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야? 추상적 존재라는 것이지. 정해진 형태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 이 숫자 5라는 것은 구체적인 형태도 갖지 않습니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형광펜 두 번째 연결사.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삼각형이라는. 그래서 비록 그 삼각형이 특정한 색상이나 크기가 없을지라도 이 삼각형은 somehow 어떻게 해서든지 lie 존재합니다. 그래서 lie는 자동사잖아. lay가 나오면 안 되지. L-A-Y 나오면 타동사지. 걔 나오면 틀리는 거고. 각각의 모든 삼각형 속에 U부터 끝까지 하시고 CD에 목적어가 없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트라이앵글 뒤에 대생략된 거야. 너가 보는 끊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니? 삼각형은 왜 튀어나온 거야? 추상적 개념의 예시 땡땡 삼각형이 되는 거지. 추상적 개념에 대한 예시가 들어간 거지. 삼각형 또한 정해진 어떤 틀이라는 게 없다. 플라톤은 생각했습니다. 접속사 대 생략됐고 똑같은 것이 be true of 적용이 된다고 아름다움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결론 글의 요지. 형태는 아름다움에 어떻게 해서든지 존재합니다. 각각의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것 안에 U부터 C 가르치고 CD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이 생략된 거지. 너가 보는.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진정한 아름다움의 추상적 개념이야. 진정한 아름다움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지.
다음 33번 가보자. 우리의 피부는 전기를 전도시킵니다. 꽤 효율적으로. depending on 전치사 뭐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끊어.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 이 글의 주제예요. 감정에 따른 전도성, 피부 전동성 변화가 되는 거야. 감정에 따라서 피부의 전도성이 바뀝니다. 전기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바뀝니다. 이런 얘기야. 두 번째 문장. 우리가 압니다. 접속사래.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이 되었을 때, 즉 스트레스 받고 슬프고 어떤 강력한 감정일 때 정말로 우리의 신체는 약간 땀을 흘립니다. 너무나 적게. 그래서 여기 대생략이야. so that 구문이거든. so little that. 너무나 적어서 접속사 대 생략. 우리는 심지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끊어. 두 번째 문장 무슨 얘기야? 감정, 자극에 따른 땀 형성이 되는 거야. 감정이 자극되면 땀이 생깁니다. 이렇게 들어온 거지. 그 다음 문장. 그리고 이러한 작은 땀방울이 나타날 때 우리의 피부는 더 정기적으로 전도력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get 다음에 형용사 get 이 형식 동사지. 뭐뭇이 되다. get을 become처럼. 그럼 세 번째 문장 무슨 얘기야? 땀 발생 땡땡 전도성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감정이 고조가 되면 땀이 생기고 그 땀이 뭐야? 전기를 흐르게 합니다. 잘 흐르게 합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 문장. 이러한 변화는 땀샘 활동에서 발생합니다. 완전히 without의 영합펜, having의 영합펜. without이라는 전치사가 와서 having이라는 동명사가 왔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mind가 되는 거야.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직역하면 뭐야? 많은 말을 갖지 않은 채. 많은 말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는 관여하지 않은 채. The matter, 그 상황에 끊어. 무슨 얘기야? 무의식적 땀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감정이 고조가 돼서 땀이 나는 것은 무의식이야. 나 화났으니까 몸아 땀 좀 흘려볼래? 이게 말도 안 되잖아. 화나면 너무 화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땀이 나. 우리 뚜껑 열린다고 하잖아. 뜨거워지는 거야 몸이. 그게 이제 내가 의식적으로 몸아 2도 좀 올려볼래? 이게 아니잖아. 그 다음 만약에 당신이 느낀다면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그래서 intense의 영감해. feel이 감각동사야. 그래서 뒤에가 보어자리라 형용사. 부사 쓰면 안 돼. intensely, ly 쓰면 틀리는 거고 당신은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래서 be going to, will처럼 will. 증가를 땀샘 활동에서 이쯤이면 계속 똑같은 얘기지, 그치? 감정이 고조가 되면 땀납니다. 이거 했던 얘기 무한반복이잖아. 그 다음 문장.
이것은 그래서 이 문장 가로치고 끼워넣기. 앞문장 받는 거야. 땀나는 것은 특히 유용합니다. 과학적 관점으로부터. 왜냐하면 그 땀나는 것이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가치를 두도록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에 끊어. 무슨 얘기야? 감정, 측정, 가능, 플러스가 되는 거야. 위에까지는 계속 똑같은 얘기지. 화나면 땀납니다. 그 땀이 전기를 잘 흐르게 합니다. 했던 얘기 반복이었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적용 사례가 들어갔거든. 반대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네 몸에 지금 전기 얼마나 흐르는지 수치화시킬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수치화시킬게. 그럼 뭐가 나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나와. 그래, 저렇게 화를 낼 수 있는 거잖아. 감정이 고조가 되면 그건 주관적 상태야. 너 얼마나 화났어? 소리 질렀으니까 뭐 5만큼 화났어? 4만큼 화났어? 이게 안 되잖아. 근데 정기적 수치를 재면 객관적 수치가 나와버리는 거지. 그게 좋다라는 거야. 그 다음 문장 가보자. 그래, 우리는 실제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너의 감정적인 상태를. 그래서 by 플러스 ing 추적함으로써 어떻게 너의 신체가 무의식적으로 땀을 흘리는지. by 플러스 ing 흐르게 함으로써 약간의 전류를 너의 피부를 통해,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거지. 이게 결론이지 뭐. 전류를 통한 객관적인 감정 상태 측정이야. 전류를 통해서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 우리는 그런 다음에 바꿀 수 있습니다. 주관적이고, 컴마를 연결해야지. 잠재의식적인 경험을 감정적 강도의 객관적인 숫자로 계산을 함으로써, 그래서 how부터 끝까지 치고 빈칸 추론. 이거는 했던 얘기 반복이라 충분히 맞출 수 있어. how 다음에 형용사 나왔지. how 다음에 형용사. 얼마나 잘 이렇게 하는 거야. 구세영광펜. 형용사입니까? 또 부사입니까? 굿입니까? 웰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굿입니까? 웰입니까? 웰이 부사잖아. 그지? 원래 자리가 뭐니? 원래 자리가 get 뒤에 good. get good at 잘하다. be good at get good at 잘하다. 그래서 get 뒤에 이 형식, 형용사 써야지 well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잘 너의 피부가 전달을 했는지 전류를. 그래서 이 글의 주제, 땀에 의한 피부 전도성을 이용한 객관적인 감정 측정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땀에 의한, 화가 나면 감정이 고조가 되면 땀이 나지? 그럼 어떻게 돼? 전도성이 올라가잖아? 그걸 통해서 감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지. 다음 35번 가보자. 이투 가주어 진주어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투부정사 앞에 for를 주어처럼 한 명의 등장인물이 영웅이 되는 것이 악당과 반대되는 첫 문장의 질문이면 이 글의 소재를 얘기하는 거지. 등장인물이
영웅이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거야. 등장인물이 영웅이라는 것의 의미. 등장인물이 영웅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등장인물이 영웅이야. 그럼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야. 두 번째 문장. 예술적이고 오락적인 묘사에서 끊어주고 it to 가주어인 주어, for를 주어처럼 필수적입니다. 작가가 긍정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한 명의 주인공과 관객 사이에,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주인공과 관객 사이에 긍정적 관계 플러스야. 주인공과 관객 사이에 긍정적 관계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웬만하면 다 주인공 입장 아니야? 보다 보면 막 주인공 응원하고 있잖아. 그렇지? 잘 되라, 잘 되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 문장. for를 주어처럼 투부정사의 주어 비극 또는 불행이 끌어내기 위해 in order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관객에게서 등장인물은 조정되어야 합니다. so as 투부정사 이것도 뭐뭐하기 위해서지? 인식될 수 있기 위해 친구나 적으로 끊어.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관객의 감정적 반응을 얻는 방법이야. 관객의 감정적인 반응을 얻는 방법. 땡땡. 친구 또는 적 동그라미야. 친구 또는 적으로 등장인물을 조정시킨다. 등장인물이야? 주인공이야? 너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친구가 되든 내 편이 되든 악당이 되든 둘 중에 하나 해야 감정적 몰입감이 생기는 거야. 와, 쟤 진짜 나빴다. 아침 드라마 보면 막 이상한 사람 꼭 하나 만들잖아. 그러면서 엄마가 막 욕하도록 할머니가 막 보면서 막 욕하도록 하잖아. 그게 감정적 몰입감을 형성하는 거지. 그 다음 문장 가보자. 그 묘사가 허구적이든 또는 사실을 기록하든 간에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접속사대. 주인공은 누군가라고. 그래서 후주의 영광펜 뒤에가 완벽이지.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주는 뒤에가 완벽. 학교 시험 문제 that 나오면 틀려. 관계대명사 that은 소유격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주인공은 첫 번째 동사 또는 would be 두 번째 동사. 가치 있는 동료나 또는 소중한 협력자이거나 협력자가 될 거라고. 폭력적인 액션 영화는 종종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부수적인 죽음으로 비중이 적은 등장인물에 그래서 대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거의 반응을 이끌지 못하는 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예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결론이에요. 강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 관객은 감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장인물에게. 협력자 또는 적으로서. 그래서 이 글의 주제, 관객의 감정적 반응을 얻는 법. 관객의 감정적 반응을 얻는 법. 다음 36번 가보자.
가정해 봅시다. 접속사 that 적어도 몇몇의 동물들이 생각할 수 있다고. 언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문장. 언어 X 동물 생각 동그라미야. 언어가 없어도 동물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이것이 앞문장 받는 거지. 반드시 의미하진 않습니다. 접속사 that. they, 동물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 개념이 없다는 얘기지. for에 동그라미. for 다음에 문장 나오면 for가 because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몇몇의 형태의 생각이 비개념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지. 역접이잖아, 역접. 앞문장이 의미하지 않는다. 역접이야. 주제가 뭐니? 개념이 필수적이지 않은, 개념이 필수적이지 않은 동물의 사고 능력이야. 동물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념 없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문장. 그래서 예를 들어 For instance, 이용관표 첫 번째 연결서 1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다람쥐를. 그래서 후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계획을 하고 있는 어떻게 갈지. 그래서 from A to B 나뭇가지에서 그래서 she부터 on까지 가르치고 on 뒤에 목적어 없지.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생략된 거야. she 다람쥐가 현재 서 있는 나뭇가지로 나무로부터 앞쪽에 끊어 행동을 계획하는 다람쥐가 되는 거지. 행동을 계획하는 다람쥐. 이거 계획이 뭐야? 첫 문장에 나온 동물 생각 가능이 되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그 다음.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다람쥐는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뭇가지 또는 나무의 개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광펜 두 번째 연결사 it가 주어진 주어, for를 주어처럼 충분할지 모릅니다. 다람쥐가 갖는 것이 능력을, 그래서 능력 다음에 투부정사지? 생각하는 능력을 이미지로 to think랑 to make 병렬이야. 만드는 머릿속의 지도를 나무에 대한 그래서 where의 영합해 where 뒤에 완벽이지. 다람쥐가 상상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끊어. 무슨 얘기니? 개념 X, 개념은 없어. 이미지 동그라미. 다람쥐가 행동을 계획하는데 나무의 정의를 알아야겠니? 나뭇가지의 정의를 알아야겠니? 이 가지와 저 가지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야겠니? 그런 개념 필요 없어. 뭐만 알면 돼? 뭔지만 알면 돼. 이미지만 있으면 돼. 아,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가면 되네. 이것만 알면 되지. 다람쥐가 막 행동하는데 막 모든 거를 막 다 알고 있어야 돼? 야, 이건 도토리야. 두께가 0.38mm네. 뭐 이렇게 아는 거 아니잖아. 그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 문장 가보자. 그래서 this부터 이 문장 가르치고 끼워 넣기.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접속사대 1번.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하다는 하지만 단지 의미합니다. 접속사대 2번. they, 다람쥐가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이런 대명사 다 살려야 돼. they, them 이런 거 다 살려줘야 돼.
이 구체적인 형태를 위한 생각에 for를 주어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기 위해 접속사를 한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Not just의 형광펜, but also의 형광펜. Not just는 not only랑 똑같은 거야. 그녀가 동물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이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글의 주제, 개념이 필수적이지 않은 동물의 사고 능력이야. 동물 사고 능력은 개념이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거지. 37번 가보자. 연골은 극도록 중요합니다. 건강한 기능에, 관절에, 특히 만약에 그 관절이 무게를 지탱한다면 당신의 무릎처럼 끊어. 그래서 첫 문장, 연골 기능의 중요성이야. 연골 기능의 중요성.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야. 두 번째 문장 예시. 상상하세요. 그래서 for부터 moment 가르치고 잠깐 동안, 그래서 접속사래. 이게 이제 목적어야. 당신이 들여다본다고 내부의 작동 방식을 너의 왼쪽 무릎에, 그래서 as를 when으로 너가 길을 걸을 때, 당신이 옮길 때 너의 체중을 너의 왼쪽 다리에서 너의 오른쪽 다리로, 압력은 너의 왼쪽 무릎의 압력이 풀려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문이야. 작동 방식에 대해서 쭉 순서대로 나온 거지. 그 다음, 연골은 너의 왼쪽 무릎에 있는, 그리고 나서 drink in, 흡수합니다. 윤활액을 많이 똑같은 방식으로, way 다음에 how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how 대신에 관계부사 that 들어간 거야. 뒤에가 완벽이고, 하나의 스펀지가 흡수하는 액체를, 푸세 형광펜, 분사구문, 스폰지가 놓여졌을 때, 수동이라서 PP, 물에 너가 첫 번째 동사, 또 다른 한 걸음을 걸을 때, 트랜스퍼의 두 번째, 무게를 옮길 때 다시 너의 왼쪽 다리로, much of 단수명사, many of 복수명사. 그래서 이 much 자리에 many 나오면 안 되고, 많은 윤활액이 압축됩니다. 연골 밖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뭐니? 작동 방식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압착은 squeezing, 관절 윤활액에 연골 안으로, 연골 밖으로, help의 형광펜, respond의 형광펜, help 준사역 동사고,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투부정사 다 되지. to respond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돕습니다. it, 연골이 반응하도록. 반복적인 압력에, 걷는 것에, 부셔지는 거 없이 압력하에.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연골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서 나온 거지. 중요성.
38번 가보자. P라는 사람이 put 이거 과거야. 그래서 put에 s를 안 썼지? s 쓰면 틀려. 시제 때문에 틀리는 거야. 첫 번째 동사 놨습니다. 똑같은 양의 물을 두 개의 다른 유리잔에 그래서 땡땡 키가 큰 좁은 유리잔과 넓은 유리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동사 요청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두 유리잔을 비교하라고 끊어. 첫 문장 보면서 뭐 하라? 실험 시작했구나. 다른 유리잔에 물 넣기야. 다른 유리잔에 물을 넣는다. 두 번째 문장. 아이들은 더 어린 6세나 7세보다 보통 말합니다. 접속사를 키가 크고 폭이 좁은 유리잔이 지금 더 많은 물을 담고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물의 수위가 더 높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 좁은 유리잔 땡땡 많은 물 인식이 되는 거야. 좁은 유리잔에 물을 많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준비가 될 때 아이들은 알아냅니다. 보존을 부피에 그들 스스로 단지 가지고 노름으로써 물이 된 컵을 끊어오면 세 번째 문장 무슨 얘기니? 놀이를 통한 학습이지. 놀이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 문장. P라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접속사들. 그 아이들의 이해는 도덕성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같습니다. 이런 물잔에. 즉,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접속사들. 그 도덕성이 타고났거나 아이들이 도덕성을 배운다고. 직접적으로 성인들로부터 끊어. 무슨 얘기니? 도덕성 타고남 X. 직접 교육 X가 되는 거야. 도덕성이라는 것은 선천성도 아니고 직접적 교육도 안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레더 또 보여? 형광펜 칠하고 끼워넣기. 아까 얘기했지? 끼워넣기 잘 나온다고. 그 대신에 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구성된 것입니다. as로 when으로 아이들이 놀 때 다른 아이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니? 다른 아이들과 상호작용 땡땡 학습 플러스가 되는 거야. 아이들은 놀면서 다른 아이와 놀면서 배웁니다. 그 다음 문장. taking 동명사가 주어라. is의 동그라미 수일치 문제. 또 턴스를 보고 are 쓰면 안 되는 거야. 동명사 주어야. 차례대로 하는 것은 하나의 게임을 물을 붓는 거와 같습니다. back and forth 앞뒤로 물잔 사이를 한 번 아이들이 5세나 6세에 도달하면 그러면 플레잉부터 투게더 가르치고 빈칸추론 계속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어. 게임을 하고 문제를 함께 working out 해결하는 것이 help의 형광펜, 런의 형광펜, help 준사역 목적 다음에 동사 원형 투보정사 다 되는 거지. 여기 to run 써도 되지. to run. 도울 것입니다. them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공정성에 대하여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어떤 가르침보다
성인들로부터. 그래서 이 글의 주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아이들의 학습이야. 아이들의 학습은 또래,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오늘의 마지막 39번 가보자. 발생은 에어컨에 가속화시켰습니다. 건설을 밀폐되어진 구조물에. 그래서 웨어의 영화 뒤에 완벽이지. 위치가 나오면 안 되고 건물의 유일한 공기 흐름이 여과되어진 배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냉장 설비 장치에. 첫 번째 문장. 에어컨으로 인한 밀폐 건축물 동그라미야. 에어컨 때문에 밀폐된 건축물이 생겼습니다라는 거지. 두 번째 문제는 그 밀폐된 구조물은 이런 방식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밀폐 구조가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예시야. 보세요. 오래된 건물을 더운 기후에 있는 그것이 S에 있든 M에 있든 T에 있든 간에 건축가들은 이해했습니다. 중요성을. 그늘과 공기 흐름과 밝은 색상에 대의 건축가들은 향하게 했습니다. 건물을. 그래서 첫 번째 토부정사 1번 잡아두기 위해 시원한 산들바람을 그리고 두 번째 토부정사 2번 막기 위해서 가장 혹독한 열기를 오후에 대의 건축가들이 첫 번째 동사 지었습니다. 두꺼운 벽과 하얀색 지붕과 채광창을 문 위에 공기 흐름을 장려하기 위해. 이게 전부 다 뭐야? 에어컨 이전의 건축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에어컨 이전의 건축 방식. 그래서 어떤 사람은 후부터 가로 열어? 노 앞까지. 노가 본동사니까. anyone who의 앞에. anyone who는 한 단어로 뭐니? whoever지, whoever. 누구든지. 그래서 여태껏 spend의 v1 보내봤던 누구든지 몇 분을 진흙 벽돌 집에서 T에 또는 두 번째 동사 걸어봤던 누구든지 좁은 길을 옛날 S라는 곳에 압니다. 본동사 얼마나 잘 how 다음에 부사 얼마나 잘 이 건설 방법이 작동하는지. 즉 무슨 얘기니? 전통적 방식이 참 좋다라는 거지. 벗의 영광패 하지만 모든 이러한 지혜는 어떻게 열을 다룰지에 대한 accumulate의 영광패 분사구문이야. 축적되면서 수세기에 걸쳐 실제적 경험에. 그래서 is의 동그라미 얘가 본동사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accumulate가 동사입니까? is가 동사입니까? 이 문제가 참 잘 나오겠지. 분사의 특성이 뭐였니? 분사구문 accumulate 얘가 동사인지 분사인지 어떻게 알아? 목적어 없으면 분사로 가라 이런 얘기 있잖아. 그래서 accumulate 뒤에 지금 명사가 있어 없어? 없지. 분사구문 pp가 되는 거야. is가 본동사. 모두 너무 자주 간과됩니다. 그냥 결국에 무슨 얘기야? 에어컨으로 인한 전통 방식 무시가 되는 거야. 오늘날 에어컨이 생기면서 과거의 전통적 지혜를 파괴해버렸다. 무시해버렸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문장.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냉방 설비는 not just, 아까 했지? 나돈이 버돌서라고. 기술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편안함에 이 주어끌어와 냉방 설비는 또한
여기 어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여기 빈칸 추론. 망각의 기술입니다. 왜 망각의 기술이라고 했을까? 과거의 전통 방식을 잊었기 때문에 망각의 기술력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전통 건축 방식을 무시한 오늘날의 에어컨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전통적 건축 방식을 무시한 오늘날의 에어컨의 방식. 이렇게 해서 약속대로 이제 8질문을 했고, 남은 시간은 그 시험 대비 모의고사를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참 좋냐, 그걸 좀 설명을 해줄게. 공부 순서가 있는 건데 항상 첫 번째가 말하는 게 단어가 1번이다. 시험 범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리 학교는 18번부터 45번까지 다 나옵니다. 아니면 몇 번 나옵니다 라고 하면 그 시험 범위에 대한 모든 단어는 진짜 콕콕 찍어가지고 하나씩 다 알아야 돼. 왜냐면 단어가 이제 동의어, 반의어가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어를 아는 게 1번이고 단어를 다 외웠으면 수업을 들어야겠지. 그래서 실제로 뭐 강의실 와서 수업 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 번 보라고 또 유튜브나 이렇게 영상에 다 올려주고 카톡으로 다 보내주고 하거든. 이게 다 선생님 개인 채널에 다 올라가는 거라서 2번 봐도 되고 3번 봐도 되고 4번 봐도 되고 모의고사가 어려우면 많이 봐도 상관없어. 그래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해야겠어? 세 번째 오해독을 해야겠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단어랑 수업을 듣는 거는 하루에 많이 해도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막 단어를 내가 18번부터 45번까지 한 번에 외우겠다. 또 선생님도 그걸 또 추구하는 바고 단어란 한 번에 쫙, 한 번에 빡 다 외우는 게 참 좋다.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보는 게 좋다라고 해서 한 번에 단어 외울 수 있고 한 번에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오늘 뭐 마음 잡고 뭐 10지문이든 20지문이든 졸지만 않으면 수업 듣는 거야. 부담이 없잖아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바로 이 오해독부터는 하루에 많이 하면 효율성이 좀 떨어져. 사람인지라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18번부터 뭐 35번까지 오해독을 할 거야.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로 18번을 제일 열심히 해. 30번쯤 되다 봐. 막 힘들어서 막 어질어질 한다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제일 좋은 게 3지문씩 끊어서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오늘 이제 20일, 33 여기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오늘 일요일이야. 집에 자기 전에 21번 하고 예를 들어준 거야. 31번 하고 33번 해야지. 이렇게 하루에 3개씩 해야지. 약속을 하는 거요. 야, 오늘은 뭐 딴 과목 해야 돼? 그럼 내일 월요일이야. 월요일날 이제 하루에 3지문씩 하라고 그랬지? 오늘 이렇게 3개 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라는 얘기야. 매일매일. 한 번에 많이 하지 말라고. 특히 내가 3월 모의고사 때 모의고사가 80점 이하야. 2등급도 안 나왔어. 이런 학생들은 절대 3지문 이상 하지 마, 하루에. 안 풀려, 뒤에 문제가. 90점 이상이야, 95점 이상이야. 이런 학생들은 하루에 뭐 5개 하든 6개 하든 그냥 술술 지문이 잘 읽히거든. 근데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해서 8점이 좀 안 나왔다. 그러면 딱 3지문이 딱 적당해. 3지문씩 끊어서 가는 게 좋다라는 거야. 3지문에 대한 이제 지문 분석했지?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뭐를 푸는 거야? 1차 변형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근데 뭐만 풀어? 다 푸는 게 아니라 이 지문만, 오해독한 것만. 내가 방금 지문을 마르고 닳도록 정말 열심히 읽어서 난 이걸 다 아는 것 같아. 문제야 덤벼라.
내가 진짜 아나 모르나 한번 평가를 해보자. 뭐만 찾으면 돼? 모르는 것만 찾으면 돼. 틀리는 부분, 맞춘 거는 필요 없어. 어차피 또 맞춰. 고민이 돼서 맞췄어? 그래, 또 맞춰. 뭐가 문제야? 모르는 거를 찾아야 돼. 모르는 거를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 채점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해야 돼? 오답 노트를 잘 해야 되는데 오답 노트 하면서 내가 보니까 알겠어. 답지 보니까 알겠어. 질문 보니까 알겠어. 그럼 상관없어. 근데 뭐야? 내가 이거 오답 노트 하면서도 이거 왜 틀렸나 모르겠어. 사전을 찾고 단어를 봤는데도 야 이거 한글로 봐도 모르겠어. 그러면 뭐가 필요해? 그때서야 이제 선생님 질문을 해주는 거야. 설명. 질문하라고 질문. 선생님 사전 찾고 단어 외웠는데도 이 문제는 참 안 풀립니다. 왜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땐 질문을 해서 해결을 해줘야 돼. 됐지? 1차 변형은 많이 틀릴수록 좋아. 많이 틀려봐야 모르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야. 가장 최악이 뭔 줄 알아? 1차 변형을 풀었는데 다 맞았어. 2차 변형도 다 맞았어. 근데 학교 시험은 50점이야. 이게 가장 최악이야. 반대로 가야 돼. 1차 때 겁내기 많이 틀려야 돼. 겁내기 많이 틀려야 내가 뭐가 문제구나. 내가 지문을 완벽하게 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주제도 모르고 있었네. 야 제목도 틀렸네. 순서도 틀렸네. 띄어넣기도 틀렸네. 뭐가 문제였구나. 이거를 지금 파악해야 시험 때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 동그라미 치는 걸 좋아하면 안 돼. 틀리는 걸 찾아야 돼. 틀리는 걸 찾고 그거에 대한 행복감을 가져야 돼. 틀려서 스트레스가 아니라 야 다행이다. 내가 지금 틀려서 다행이다. 지금 몰라서 다행이다. 이제 알아가야지. 그렇게 해야 시험 때 고득점이 나오는 거지. 반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보여주기식 숙제를 할 필요가 없어. 선생님도 그렇게 숙제검사 디테일하게 안 하잖아. 했어? 어디까지 했어? 뭐 모르는 거 있어? 그러고 넘어가잖아.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야 좀 펴보자. 어이구 너 왜 이렇게 풀었어? 의미가 없지. 이제 나이 먹었잖아.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고등학생 때는 자기 공부가 돼야지. 자기 주도가 돼야지. 기본적으로다가.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관여를 안 하는 거야. 모르는 거 있으면 손 들고 물어보면 되잖아. 선생님 이게 좀 안 풀리네요.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 정도의 해결책을 주면 되는 거지. 하나하나 막 손 잡아봐 같이 해봐. 이거는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고 고등학생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오답노트 싹 다 했다잉? 다시 읽어봐. 다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드냐? 야 이제는 안 틀려야지. 이제는 안 틀려야지. 이제는 안 틀려야지. 이 세 지문만 또 파는 거야. 겁내게. 야 여기 아까 전에 틀렸네. 이 지문 순서 아까 틀렸네. 순서가 이렇게 쪼개지는구만. 똑같이 쪼개줘. 띄어넣기 똑같이 나와. 주제 똑같이 나와. 주제를 외워서 풀면 되잖아. 세 지문만 이렇게 팠지. 이제 겁내 안 틀려야겠다. 진짜 안 틀린다잉 하고선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 2차 변형. 선생님 또 2차 변형이 어디에요라고 하면 1차 변형의 답지가 끝나고 2차 변형 이 폰트가 바뀌어. 이게 이제 문제의 틀이 바뀌어. 누구나 알 수 있어. 책을 좀 넘겨봤던 학생은 아는데 한 장도 안 넘겨보면 어디가 뭔지 몰라. 넘기다 보면 알아. 이게 바뀌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2차 변형도 뭐야? 다 푸는 게 아니라 뭐만 찾아서 풀어? 21 찾고 31 찾고 33 찾고 얘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푸는 거야. 언제까지? 답지가 나올 때까지. 그것만 판 다음에 또 채점해. 그러면 어떤 느낌이야? 요번에는 기억에 의존해. 방금 봤으니까 기억에 의존해서 기억대로 푼다라는 그 느낌이야. 모의고사의 문제를 푸는 느낌이 아니라 야 이거는 방금 읽어가지고 그냥 답이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보이는 느낌. 그게 맞아. 그 느낌대로 가는 거야. 우리가 중간고사 때도 그렇게 그 느낌대로 갈 거야. 왜 그러냐? 학교 시험이 50분이야. 기출문제 받은 사람 알 거야. 작년 거 받으면 기본적으로 대전평균의 고등학교 영어 문제가 30문제가 나와. 거기에 서답형도 있고 단답형도 있고 막 이래. 50분에 마킹까지 하고 30문제 풀려면 한 문제 푸는 속도가 50초 내외로 가줘야 딱딱딱
딱딱 이렇게 풀려줘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잠만 보자 주제네. 첫 문장 읽고 두 번째 반도 못 풀어. 그래가지고 1학년 때 고1 때 첫 번째 시험에 반절도 못 푸는 학생이 엄청 많아. 왜? 중학교 때는 시간이 남아가지고 엎드려 자고 코 골고 막 그러잖아.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했다면 반절도 못 푼다고. 풀리는 게 딱딱딱딱딱딱 이 속도가 들어와줘야 돼. 딱딱딱딱딱 이 속도가 들어가줘야 나중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 내가 보기에 단어를 몰랐어? 그러면 이제 속어법 써가지고 고민한단 말이야. 그런 문제 2분, 3분 투자하려면 순서 끼워넣기는 0.1초 만에 딱 눈에 보여줘야 돼. 그 정도 상태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 다음에 채점했지? 채점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마찬가지. 똑같아. 야, 다 맞을 줄 알았더니 또 틀리는 게 있네? 기뻐해야 돼. 야, 다행이다. 지금 틀려서 기뻐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돼. 어디로 내려가? 그 다음에 3차 이렇게. 해가지고 이 끝까지. 어디까지? 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루에 3질문씩 단어, 오해도 1차, 2차, 3차 반복. 풀고 채점해서 옮기고, 풀고 채점해서 옮기고, 풀고 채점해서 옮기고, 풀고 채점해서 옮기고. 이 작업을 계속 할수록 완벽해. 와, 이게 더 풀어야 되나? 아, 이거 더 해야 되나? 아, 이제 한쪽 눈 감아도 풀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와야 정상이라는 거야. 이해 갔어? 그렇게 하루에 3질문씩 오늘 밤, 내일 밤,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렇게 하면 모의고사는 끝나. 주의사항 하루에 많은 지문을 하지 말라고. 하루에 영어의 날 해가지고 나 10개씩 세상 전교 1등도 영어 1등급도 그렇게 공부는 안 해. 올해 모의고사에서 고1 모의고사에서 원점수 100점 맞는 애도 3질문씩 끊어서 하는데 그 이하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선생님의 생각이거든. 알겠지? 일단은 첫 시험이니까 선생님 말한 대로 가보고 그 다음부터는 좀 변형시켜도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알겠니? 질문 있는 사람 남고 가도 좋아.